네, 안녕하세요. 춥죠?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특히 감기 조심하셔야 되죠. 저도 조금씩 이제 목이 조금 이렇게 잠기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등기 절차하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그림 그렸던 거 보면 이런 거죠.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 토지를 10억 원으로 4월 1일에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4월 30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한다.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갑이 최초의 소유자라고 하면은요. 갑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이제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거죠. 만약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면은 이제 갑 앞으로 일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었겠죠. 이제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으면, 자, 그래서 장차 이제 이해해서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거죠. 이게 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항상 등기 원인을 적고, 보존 등기 할 때는 이제 등기 원인을 적지 않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거 지금 가장 중요한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라고 했어요. 그것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등기 절차죠. 자, 그러면은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 절차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은요.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등기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제 신청주의죠. 신청주의를 했고, 자, 두 번째로 등기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적어도 법인 아닌 사람, 법인 아닌 재단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이제 등기 신청 적격, 즉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등기 신청주의는 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등기 신청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청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사람의 신청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그래서 등기 신청인에서요.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을이 혼자 와서 등기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갑이 혼자 와서 등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거 되죠. 공동 신청주의죠. 자, 그런데 공동 신청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등기 신청 절차에 협조해 주지 않으면은 결국 소송을 통해서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받아 가지고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죠. 자, 네 번째 테마로서요, 또 했던 것이, 그러면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했을 때 그 신청하는 방법을 했죠. 그래서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출석하여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문 신청과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신청하는 전자 신청이 있었죠. 그래서 신청 방법이죠. 신청 방법과 관련돼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문 신청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전자 신청이 있었다. 그때 방문 신청 같은 경우는 신청서에 일정한 경우 이렇게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고요. 인감 도장을 찍었을 때는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이때 갑이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럴 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정말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갑의 인감 증명만 필요하지 을까지 인감 증명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갑의 인감 증명. 자,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매수인이면요, 이 사람이 이제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권리자가 되고, 갑이 매도인이면은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등기 의무자. 자, 그리고 신청 방법에서 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 정보가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때문에 따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은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신청 절차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방문해서 이제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요. 방문 신청을 하게 되면 가서 그냥 구두로 등기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해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했죠. 서면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전자 신청의 경우에도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 가지고 신청서에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러면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들이 신청서 작성 내용을 보고 이제 등기부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들이 정확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첨부 서면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첨부 서면.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요. 공동 신청에서 만약에 방문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등기 신청할 때 제공해야 될 정보들이 있습니다. 제공 정보. 여기서 제공 정보라는 것은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되겠죠. 필요한 정보. 필요한 정보라는 것은요. 제출해야 될 서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서면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자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전자신청은 서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정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기재해서 제공해야 될 정보들, 그 다음에 첨부서면으로 제공해야 될 정보들. 과거에는 첨부서면 신청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첨부정보, 뭐 신청정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좀 달라졌어요. 전산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제공정보는 크게 두 가지요. 먼저 신청정보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공해야 될 정보인 신청정보. 신청정보라는 것은 그냥 신청서 기재사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청서 기재사항. 자,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제 신청서의 기재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항들이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첨부 서면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첨부 정보라고 합니다. 첨부하여 제공해야 될 정보에서 첨부 정보라고 하고, 첨부 정보라는 것은 바로 첨부 서면을 말합니다. 첨부 서면. 서면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이죠.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첨부 서면, 첨부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요. 그러면은 신청할 때 제공해야 될 정보로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때 신청서 기재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첨부 서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첨부해야 될 첨부 서면들 요것들을 다룹니다. 등기는 법무사가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요. 이 첨부서면 이런 것들 보통 여러분들이 집 사고 팔면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죠. 계약 잔금 치르는 날 어떻습니까? 이날 당신은 뭘 가져오세요? 어떤 소리 가져오세요? 이 사람은 매수인한테는 어떤 소리들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이걸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는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매도인 매수인에게 필요한 소리들은 알려는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그날 잔금 치를 때 그 서류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소리를 다 이제 주고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법무사한테 갖다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면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걸 다룹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그림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했는데요. 요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 이것이 이제 신청서 기재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서 기재사항은 바로 요 내용들이 신청서의 기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서 기재사항을 보고요.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될 사항들이 신청서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무엇을 얼마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지금 등기를 원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이걸 보고 어떻습니까? 가백에서 요걸 보고 가백에서 지금 X토지니까 X토지 등기 기록을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백에서 의뢰계로 10억 원의 X토지를 10억 원 우리 여긴 적어두지 않았지만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등기부에 실거래가액도 기록을 합니다. 실거래가액도.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한다. 실거래가액도 지금 제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등기부에는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들이 바로 요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항들 어떻습니까? 요 사항들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은요. 여러분 책으로 보면 340페이지예요. 340페이지. 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해가지고 했죠. 이게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등기 신청 정보, 이것이 바로 등기 신청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서. 그래서 신청서 기재사항을 먼저 다룹니다. 그래서 밑에 양가로 1번에 서설 해가지고 있는데 의해서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제공합니다. 신청서를. 그래서 신청서를 제공해야 되며 구술에 의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머지 내용은 지금은 넘어가시고요. 양가로 2번 보시면 이제 필요적으로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들이 나옵니다. 필요적으로 기록해야 될 사항들이 나와요. 이것은 등기부에 기록될 사항들이 신청서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요. 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들어갈 사항들만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죠. 유인물. 그러니까 책보다는요. 유인물을 가지고요. 신청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신청서들이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냐, 아니면은 뭐 저당권 설정 등기냐, 소유권 보존 등기냐에 따라서요, 신청서가 틀립니다. 신청서라고 되어 있는 요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 책 두 번째 칸에가 있는 걸 거예요, 아마. 두 번째 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맨 밑에 보시면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소유권 보존 등기하게 되면 등기 의무자가 없죠.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그냥 한 칸만 있어요. 등기 권리자 한 칸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함께 나오죠. 자, 신청서 앞면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앞면입니다. 앞면을 보면은 매매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맨 밑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는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이고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이 될 것이고요. 맨 위에 보시면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그 칸 안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거래 가액. 그러니까 얼마에 무엇을 파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장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 세 장이 문제하고 해가지고 세 장이 나갔는데 두 번째 장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내용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요 내용들이요, 등기부에 기록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요, 맨 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매매해가지고 그 밑에 뭐 접수, 처리 이런 것들은요, 등기소에서 하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작성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뭐 등기관들이 여기다 도장 찍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써야 될 내용은 그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가장 먼저 부동산 표시가 나오죠. 자, 부동산 표시. 무엇을 얼마에 파는지 나와야 되겠죠? 이것이 등기부에 기록되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부동산 표시가 나오죠. 여기도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표시했을 때 토지라고 했을 때요, 만약 토지였으면 여기에 뭘 기록하겠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역 이런 걸 적게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토지, 부동산 밑에다가 토지라고 쓴 다음에 만약에 토지였다라면은 여기에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가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네 가지를. 그다음 부동산 표시에는 이 네 가지를 기록한다는 거죠. 여기다가 그냥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칸을 채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파는지 명확하게 특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등기 신청인지를 먼저 특정을 해야 되니까요. 부동산 표시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왼쪽 하단 보시면은 그 부동산 이제 거래 신고 일련 번호가 나오죠. 이 거래 신고 일련 번호는 뭘 적냐면요. 거래신고 일권보다는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중개사법 하다 보면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매매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거죠. 신고를 하게 되면요. 관청에서요.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줘요. 그 신고 필증에 나와 있는 그 번호를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 필증에 나와 있는 번호를 적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생략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니까 거래 가액이 있죠. 거래 가액. 그러니까 거래 가액, 요게 적죠. 이게 거래 가액이죠. 거래 가액을 적습니다. 거래 가액. 여러분이 뭐 원하는 금액을 쓰시면 돼요. 한 10억. 이렇게 10억이라고 이제 거래 가액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신고 일련번호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래 가액 쓰고, 그 다음 밑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는 거죠. 자, 매매가 뭡니까? 이것이 등기 원인이 되겠죠. 등기 원인 일자가 4월 1일이 되겠죠. 그래서 4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그래서 매매를 적게 되는 거죠. 매매가 이제 이것이 등기 원인이 되겠죠. 등기 원인. 그리고 여기는 일자도 적는 거죠. 매매한 날짜. 우리가 등기부에 기록할 때 어떻습니까? 매매한 날짜도 적었죠. 그러니까 신청서에 매매, 그다음 매매한 날짜도 적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서의 경우에 등기부에 기록될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신청서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걸 보고 이제 등기부에 기록할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등기 목적, 무슨 등기를 원하느냐에 해서 밑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등기 원인 그 연월일은요,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이. 4월 1일, 2017년도 4월 1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매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매매.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무엇을 어떤 등기를 원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등기 목적이 되겠죠. 등기 목적. 그러니까 신청하는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등기 목적을 적고요. 자, 밑에 이전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를 이전하게 되면 지분을 넘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는 토지 중에 2분의 1만 넘긴다. 그러면 이제 지분을 적게 됩니다. 2분의 1, 3분의 1만 이전을 한다. 그러니까 갑이 소유하는데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부부였다 그러면은 세금을 좀 줄여볼까 해가지고요, 반을 2분의 1을
뭐 남편 명의로 아니면 아내 명의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넘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소유, 부부가 2분의 1씩 공동소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세금이 좀 절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일부를 이전하게 되면은 이때는 지분을 적고, 근데 전부를 이전하게 되면 여긴 적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그 구분 밑에 보시면 이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있겠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를 적고요.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를 적고,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를 적게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등기 신청인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신청인을 적는 거죠. 신청. 등기 신청인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 단독 신청이니까 한 사람만 적으면 되겠죠. 신청인. 한 사람만 적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청인을 적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신청인을 적을 때는요, 뭘 적습니까? 보니까는 이 사람의 성명 적고요. 그 다음에 주소도 적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도 적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등기부에 기록할 때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다 적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이제 신청서에 적는 거죠. 그리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한 다음에 밑에 가로 열고 상호 명칭,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뭐 소재지, 이것은 법인인 경우,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인 경우에는 성명 대신에요, 그 상호나 명칭을 적고요.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겠죠. 대신에 부동산 등기용 이제 등록번호라는 것이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등기용 등록번호. 그러니까 법인 등기를 하다 보면요, 이걸 발급해줘요. 그래서 요걸 적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이제 주소가 아니라 소재지라고 하게 되겠죠. 소재지. 그러니까 법인일 경우에는 이제 가로 열고처럼 적는 거고, 사람이었을 경우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이렇게 하나씩 적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지분은요, 지분은 만약에 일부를 이전하게 되면 이제 지분을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요, 만약에 가백에서 한 사람한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A, B, C 세 사람한테 이제 3억을 받고 X 토지를 3억을 받고 팝니다. A, B, C 세 사람한테. 이 사람들이 1억씩을 출자를 했다고 하죠. 1억씩 투자해가지고 3억을 받고 넘깁니다. 그러면 A가 어떻습니까?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적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요, 거기 등기 권리자란에 A, B, C 세 사람을 적어요.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란은 위아래로 굉장히 넓죠. 넓으니까요, 세 사람 있으면 세 사람을 적습니다. 세 사람을 적으면서 A에 어떻습니까?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적고, B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적고, C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적고, 그다음 오른쪽에 그 지분들을 적는다는 거죠. 지분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이전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제 지분을 이제 적게 되는 것이죠. 지분을. 자, 그래서 이게 앞면이에요. 그러니까 앞면 내용은 어떻습니까? 바로 요 내용을 적는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그래서 요 그림을 아예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동 신청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그렸던 그림, 요 내용이 신청서에 적고, 요걸 보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일자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이게 신청서 앞면입니다. 자, 그러면 뒷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신청서의 뒷면도 이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면의 내용, 여기 이제 등기부에 기록될 내용으로서 요게 중요한 것이고요. 뒷면에 있는 내용은요,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들은 아니고, 요 내용만 앞면에 있는 사항만 기록되고, 뒷면에 기록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신청할 때 반드시 여기 또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하는 내용을 보죠. 맨 위에 보시면은 시가 표준액 매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 주택을 매입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샀다가 다시 되팔아버리죠. 수수료 내고. 그래서 요거 우리는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이런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 뭐 이런 것들을 적는다라는 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보시면 취득세요. 세금 내야 등기해 줍니다. 그래서 세금 내야 되는 거죠. 세금 내야 등기해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컷 보시면요, 등기 신청할 때 수수료 내야 됩니다. 수수료 안 내면 또 등기 안 해줘요. 수수료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몇천 원, 뭐 만원, 900, 뭐 9천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세금이 좀 많이 나가죠. 취득세. 그런데 등기 신청 수수료는 그렇게 얼마 비싼 건 아닙니다. 9천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수료 내야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이건 뭐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나오죠. 등기 신청 수수료 밑에 보시면은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자,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필 정보는. 우리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그 등기의 진정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진정성.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돼야 돼요. 우리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등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절차 일환으로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것이
공동 신청하도록 하는 거죠. 공동 신청을 해야만이 등기 진정성이 좀 더 보호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동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마치 갑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공동 신청해서 갑은 판 적도 없는데 마치 병이 갑인 것처럼 해가지고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버릴 수도 있다고 했죠. 자, 그래 버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뭐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실 등기가 되겠죠. 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등기 의무자, 갑이 정말 신청한 거 맞느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갑의 인감도장 찍도록 한다고 했죠. 도장을 찍을 때. 그래서 갑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갑이 신청하는 거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 제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자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공인증 정보를 적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갑이 정말로 을에게 넘기는 건 맞구나라고 하는데, 자, 방문신청 같은 경우에요. 인감도장이랄지 인감증명서가 위조가 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위조될 수 있죠. 위조될 수 있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인감증명서는 아닌 거죠. 사람들이 교묘하게 어떻습니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인감도장이라는 것이요. 이 사람이 뭐 처음 찍는 것도 아니고요. 그 전에 인감도장을 찍어본 적이 있으면 인감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위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도 위조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병이 정말 갑인 것처럼 등기 신청해서 넘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인감증명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취득 못하죠. 갑이한테 넘긴 적이 없잖아요.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거잖아요. 갑이 찍은 도장이 아니죠. 갑이 찍은 것도 아니고 갑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도 아니기 때문에 위조된 인감증명서가 들어와가지고요. 등기관이 위조가 정교하게 되면요. 등기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요. 등기를 해줘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해줘버리면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럴 문제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요, 등기 진정성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항상 그 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틈 하나하나를 막기 위해서요, 절차는 완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자, 인감증명서가 위조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걸 또 막기 위해서요, 정말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게 맞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만약에요, 갑 앞으로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면요, 이 사람에게요, 등기가 너 앞으로 됐다, 네가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하는요, 그 권리증을 줍니다. 권리증. 여러분 등기하다 보면 권리증 맞죠? 그 권리증. 자, 권리증이라는 것은요, 세속적 표현이고요. 정확한 표현은요, 예전에는 등기 필증이라고 했고요. 등기 필증. 등기 필증을 받는 거죠. 지금은 등기 필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등기필 정보라는 걸 줍니다. 등기필 정보.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기필 정보는요, 처음에 한 첫 장에는 등기필 정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숫자들 가운데 많이 써져 있는 거. 요게 이제 등기필 정보예요. 여러분 혹시 등기를 최근에 뭐 등기를 했으면요, 요런 걸 하나씩 받았을 거예요. 권리증 해가지고 법무사가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해가지고요, 등기가 완료됐다는 걸 통지하면서요, 등기필 정보라는 걸 줍니다. 당신 앞으로 등기가 됐다. 이게 바로 등기필 정보와 권리증을 말해요. 권리증. 자,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권리증 줬겠죠. 그 권리증이 바로 저거예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저거보다 좀 차이가 납니다. 저건 이전 등기 권리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리증은 갑만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등기필 정보라 등기필증 가지고 있으면 장롱 깊은 곳에 집어넣어놨죠. 그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병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갑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갑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갑만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권리증이 제공이 됐다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은 인감증명서가 위조됐다고 하더라도 얘는 권리증이 없죠. 권리증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갑이 가지고 있었던, 네가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할 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등기유서에서 발급해준 권리증, 그거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거. 예, 그 권리증. 이것이 바로 등기필 정보예요. 등기필 정보. 예, 보통 우리가 권리증이라고 하는 거죠. 권리증.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은 등기 완료 통지하는 내용이고요, 밑에 가운데 했습니까? 뭐 부착 기준서 내에서 밑에 일련 번호가 있고요. 일련 번호에서 영어로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죠. 일련 번호가 있고 그 밑에 비밀번호 해가지고요. 자, 1번부터요. 오른쪽 왼 아래 보시면 50번까지 있어요. 50번까지. 그 다음에 그 1번, 2번, 3번 보시면 옆에 네 자리 숫자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이걸 받으면 여기가 스티커로 붙어져 있어요. 스티커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티커로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도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티커로 붙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스티커로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뭔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버려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권리증이에요. 예전에는 등기필증을 줬는데 지금은 등기가 전산화가 되면서요. 등기필증을 주지 않고 바로 이 등기필 정보를 줍니다. 그럼 가운데 그 50개 비밀번호 있죠? 요게 등기필 정보예요. 그러니까 1년 번호하고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전에는 등기를 신청할 때요. 권리증을 첨부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어요. 정말로 권리자가 맞느냐? 권리자가 넘기는 건 맞느냐? 등기 필증은 권리증 간만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것을 첨부 서면으로 제공하라고 했어요. 등기 필증은 여러 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공했는데 지금은 첨부 서면으로 제공하되 이런 것들을요. 등기가 전산화가 되면서 등기 필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등기필 정보라는 요걸 줍니다. 요거. 50개의 비밀번호를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자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일련 번호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고 50개의 비밀번호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신청서에 뭘 적으라는 것이냐? 바로 이걸 적으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첨부 서면으로 제공했던 것을요. 이제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으로 신청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요걸 옆에다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오른쪽에다가 두시고 등기필 정보 해가지고 등기필 정보 칸에다가요. 신청서 뒷면에다 뭘 적냐면요. 먼저 등기필 정보 보시면 부동산 고유번호가 있죠.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마다 고유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은요. 등기필 정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거기에 권리자 해가지고요. 김갑동 해서요. 왼쪽 등기필 정보 보시면은 김갑동 해서 밑에는 주민번호가 있고 그 밑에 주소가 나오고요. 이건 오래전에 한 거기 때문에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안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고유번호가 나오죠. 부동산 고유번호. 이것은 우리가 등기부에 이제 부동산 고유번호는 우리가 지적공부에서 나오는 고유번호하고 틀립니다. 부동산마다 건물이건 토지든 간에 우리는 건물, 토지를 모두 다루기 때문에 그 고유번호를 알겠어요. 그 고유번호를 적으라는 거예요. 오른쪽에다가.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고유번호가 있는데 그걸 줬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소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수일자가 뭐 3월 14일이고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등기bil 정보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보죠. 갑이라는 사람한테 최초의 보존 등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 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이 다시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 이전 등기 절차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갑에게서 지금 을에게서 병으로 이전 등기.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갑에게서 을에게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최초에 갑한테 보존 등기 했을 때는 갑한테 권리증을 줬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새롭게 을한테 권리증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 다시 가지고 있는 권리증이겠죠. 등기필 정보. 이것을 이제 다시 어떻습니까? 병한테 이전할 때는 을이 이제 그걸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되면 이제 병한테 새로운 권리증을 주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거기에 이제 등기 목적은 이것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때 등기필 정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2008년 1월 9일 날 매매를 통해서 등기가 됐다. 이건 등기 완료 통지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등기가 김갑동 앞으로 등기가 됐다는 통지서고요. 밑에 있는 내용이 등기필 정보입니다. 등기필 정보.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요, 다시 등기필 정보 그 신청서 뒷면 보시면은 고유번호를 적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권리자가 김갑동이었으면 그 권리자 성명을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김갑동. 그러면은 을에게서 병에게로 이전 등기가 되면은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김갑동이면은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등기필 정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등기필 정보가 있겠죠. 이것을 제공해서 넘긴다는 거죠. 넘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소유자 이름이 되겠죠. 그 권리자는 김갑동. 그러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돼서 이 사람한테 등기필 정보를 줬을 테니까 이 사람이 김갑동으로 나오겠죠. 김갑동. 그렇죠. 현재 권리자인 김갑동.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 뒷면의 성명은요, 김갑동 이름을 쓰는 거죠. 김갑동을 쓰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고유번호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연결시키면요. 만약 이것이 보존 등기의 등기필 정보였으면요. 이게 여기가 김갑동이 되겠죠. 김갑동. 그렇죠. 만약 이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필 정보가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필 정보였으면 여기 김갑동이 나오겠죠. 이 사람 김갑동 앞으로 지금 등기필 정보를 줬을 테니까요. 권리증 줬을 테니까. 그럼 이 김갑동이라는 사람 이렇게 이름 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일련 번호 있죠. 자, 일련 번호는요. 우리가 왼쪽에 그 박스에 가지고 50개 비밀번호 보면은 일련 번호에서 영어로 이렇게 나오죠. 영어로. 여러 개. 그 일련 번호를 적습니다. 일련 번호를 쭉 적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란이 있는데요. 비밀번호가 50개가 있잖아요. 왼쪽에는. 그럼 50개를 다 적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숫자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아무거나 하나 동그라미 친 다음에 내가 37번을 나는 좋아한다. 그러면 37 쓰고 비밀번호 4자리를 적으면 돼요. 나는 50번이 좋다 그러면 50번 쓰고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50 한 다음에 비밀번호 4가지를 적으면 돼요. 20번이 좋다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선택해가지고 비밀번호 4가지를 적으면요. 그러면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이걸 확인을 하겠죠. 부동산 고유번호를 한번 등기 전산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때린 다음에 어떻습니까? 1년 번호를 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1년 번호 입력하고 37번을 입력했더니 이 번호가 맞아 떨어져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등기표 정보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기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정확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이 등기표 정보 요것을요.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번호 하나만 적어가지고 여기다 적으면 됩니다. 제출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만 번호 맞으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등기표 정보 뭐하고 왔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은행 업무를 처리할 때요. 인터넷 뱅킹하면 어떻습니까? 한 30개 정도 비밀번호가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몇 번 앞에 2자리, 몇 번 뒤에 2자리 쓰라고 하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맞아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금주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금주로부터 어떻습니까? 출금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습니까? 빼가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요. 정말 예금주가 출금하는 건 맞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카드, 그 비밀번호를 이제 적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이 사람이 이 등기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번호만 어떻습니까? 하나만 맞아 떨어지면 1년 번호 썼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과거에처럼 이것을 등기 필증이었으면 이걸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걸 제출하지 않고 그냥 신청서에 그냥 번호 하나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맞아 떨어지면 이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기표 정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인터넷 뱅킹 할 때 가지고 있는 카드 있죠.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뱅킹할 때 비밀번호 몇 번 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예금주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등기필 정보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소유자라고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필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롱 깊은 곳에 집어넣어놔야 돼요.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어떻습니까? 밝혀져 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민법 시간에 대리 보시면요. 보통 이런 일이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건물 소유자예요. 건물 임대업자입니다.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건물 임대업자면요.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임차인 들어올 때 이 사람이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골프 치러 다니는 거죠. 이렇게 재산이 많으니까 골프 치러 다니고요. 관리인 한 명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모든 걸 맡기는 거죠. 당신이 알아서 해라. 임대 들어오면. 그럼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인감도 맡깁니다. 계약서에 인감도장 찍어야 되기 때문에요. 인감도장도 찍고 인감증명서도 맡겨요. 그러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요.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안 맡기는 것은 바로 이 등기필 정보는 맡기는 게 아니에요. 등기필 정보는 처분할 때 이제 필요할 텐데요. 임대차 계약은 어떻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등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맡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약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안 맡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 등기필 정보까지 가지고 있으면요. 이걸 처분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처분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제 그 대리에서 대리권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요. 이 사람이 인감증명서랄지 인감도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처분에 관한 대리권까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관리인한테 임대 권한 주면서 맡겨놓는 게 일반적이니까.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등기필 정보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등기필 정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등기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민법에서요.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근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아니라 관리에 관한 대리권만 줬는데 이 사람이 팔아먹어 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대리권을 넘어서 팔았기 때문에 이것은 무권대리가 되겠죠. 근데 무권대리,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표현대리가 되면 습니까?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해버리는 거죠. 상대적으로 갑은 소유권 잃게 되는데 표현대리에 있어서 그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요. 만약 이 사람이 등기필 정보도 가지고 있으면요.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는 거고 단순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어떻습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등기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걸 적는 거예요. 이거 권리자. 자, 그럼 어떻습니까? 등기 진정성이 또 훨씬 더 보장이 되겠죠. 다른 사람이 갑인 것처럼 해가지고요. 인감 유지할 수 있지만 등기표 정보 이런 거는 어떻게 위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비밀번호 다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런 것들 있습니까? 인감 도장도 중요하지만 또 등기필 정보 이걸 반드시 제공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확실하게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함으로써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등기필 정보입니다. 등기필 정보.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는 신청 정보이지 이제 첨부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 필증이었을 때는 서면으로 제공했지만 지금은 신청서에 적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신청 정보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20년 전에 등기를 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등기 필증을 가지고 있겠죠. 20년 전에 등기했던 사람은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등기가 전산화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등기필 정보, 그러니까 등기 필증 대신에 등기필 정보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만약에 등기를 마친 사람은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등기 필증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등기필 정보가 없고 등기 필증이 있기 때문에 등기 필증을 첨부 서면으로 그냥 제공하면 됩니다. 없을 때는 등기 필증을 제공하고요. 최근에 등기한 사람은 등기필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등기필 정보를 신청서에 이제 기재해서 제공하면 된다는 거죠.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 누가 가지고 있어요? 등기 권리자 가지고 있습니까? 등기 의무자 가지고 있습니까? 등기 의무자 가지고 있겠죠. 이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을 말하고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을 말하기 때문에 매도인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리증을 제공을 하라는 거죠. 정말로 권리자로부터 이전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청서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뒷면에 밑에 보시면 첨부서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첨부서면들을 보죠. 첨부서면들을. 여기 있는 내용만 보죠. 첨부서면을 제공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신청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틀리게 기록되어 있으면 등기부에도 틀리게 기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서에 기록된 내용이 틀림이 없이 정확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면들이 함께 딸려서 들어갑니다. 그래야 이제 그걸 비교하면서 어떻습니까? 정확하다는 걸 알고 여기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죠. 첨부서면으로. 자, 부동산 표시를 적었으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적었는데 이게 틀리게 잘못 적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등기부에 잘못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부동산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정확하게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는 뭐가 있겠습니까? T장이 있는 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저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건물이었으면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입증하는 발급된 이 내용이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는 서면으로 대장이 있겠죠. 대장. 토지면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또는 어떻습니까? 건물 같은 거는 건축물 대장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해서 정확하다는 걸 확인해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대장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첨부 서면에서 어떻습니까? 맨 밑에 왼쪽 우리 신청서 맨 왼쪽 아래 보시면은 대장을 가져가죠. 토지나 임야.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 등본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가액을,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게 할 때는요, 거래 가액을 적습니다. 근데 거래 가액이요, 10억이에요. 근데 10억인데 어떻습니까? 거짓말로 적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실거래가는 20억인데 10억으로 적을 수가 있잖아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10억이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는 서면으로 뭐가 들어가느냐? 여러분 이제 중개사법 하시다 보면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게 할 때는 매매를 실거래가로 신고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 대해서 그 거래 가액을 신고를 합니다. 그럼 신고를 하게 되면은 거래 가액이 10억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해서요. 그 시장군수구청장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줍니다. 신고 필증. 여러분 등기하다 보면 보여요. 이게 신고 필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신고 필증을 어떻게 해요? 신고 필증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는 그 신고 필증에 거래 가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청서에 나와 있는 거래 가액하고 이 사람들이 신고해서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그 거래 가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거래 가액이 10억이 맞다라고 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또 첨부합니다. 신고 필증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이요. 요게 오른쪽에 두 번째 줄 보시면 그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첨부한다는 거죠.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은요. 바로 거래 가액이 정확하냐는 걸 알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증여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고필증 이런 게 들어갈 필요가 없죠. 신고할 필요도 없고. 증여 같은 경우는 신고할 필요도 없고 신고필증을 첨부할 필요도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되게 할 때는. 매매의 경우에만 거래 가액을 적기 때문에 거래 가액이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는 정보로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를 하고 그다음 발급받은 신고필증을 제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신고필증과 관련돼서 참고로요.
만약에 우리가 을이라는 사람이 엑스토지를 자기가 10억 주고 샀다라고 하게 되면은 부동산이 하나면요. 이 가액을 10억 주고 샀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동산을 10개를 한꺼번에 살 수도 있는 거죠. 10개를 10억에 샀으면 하나를 10억에 주고 산 건 아니죠. 그럴 때는요.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매매. 어떤 것들을 10억 주고 샀느냐 해가지고 매매 목록을 작성해서 매매 목록을 제공하게 돼요. 매매 목록. 그러니까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은요.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라고 하더라도요. 사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삽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0억을 다 지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나라고 하더라도요. 매수인이 여러 명이라든지 또는 매도인이 여러 명이에요. 매도인이 여러 명이면 혼자서 10억을 다 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여러 명이면 이때도 매매 목록을 작성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신고 필증과 함께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요.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매매 목록 우리가 뒤에서 다시 책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거예요. 첨부 서면에 뭐가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 목록을 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는 매매 목록을 제공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하나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그때는 매매 목록을 작성해서 제공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부동산 표시와 거래가액에 대한 증명 정보가 이제 증명하는 첨부 서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신청인을 기재하는 거죠. 그러면 신청인을 기재할 때는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한다고 했죠.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는 서면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 등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 증명서면. 주소가 정확하다. 주소 증명서면. 그 주소 증명서면이 주민등록번호에는 성명과 주민번호도 나오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가는 거죠.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어떻습니까? 다 주민등록 등본 떼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떼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방문 신청 같은 경우는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니까. 갑의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등기권자 을의 인감증명서도 일반적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을도 인감도장 찍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나중에 을이라는 사람이 내가 찍은 도장 아니야 신청서에 찍은 거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이제 인감도장을 찍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감도장 찍었으면 인감증명서 가져오는 거죠. 다음에 이것은 방문 신청의 경우만 인감증명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자신청은 또 필요가 없으니까요. 인감증명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뭐죠? 주민등록 등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서류 하면 우리가 받았던 그 서면이 있겠죠. 이것을 그러면 첨부 서면을 제공하느냐? 이건 제공할 필요가 없잖아요. 비밀번호 하나만 맞으면 우리가 인터넷 뱅킹할 때 그 카드를 제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번호만 맞아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일련 번호하고 번호만 맞아떨어지면. 그래서 이것은 신청 정보로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 받았던 등기필 정보를요.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던 거죠. 하나만 비밀번호 맞으면 떨어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서에만 기재하지 이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따로 그 종이 그 등기필 정보 이것을 따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공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니까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 중에서요. 자, 요건 제공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은 왼쪽에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인감증명서 있는데 인감증명서는 어떻습니까? 방문 신청했을 때는 인감증명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찍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감증명서. 방문 신청의 경우만 거기다 옆에다가 방문 신청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방문 신청의 경우만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거고 전자 신청을 할 때는 공인인증 정보를 우리가 쓰기 때문에 따로 인감증명서를 제공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걸 보죠. 왼쪽에 있는 거. 밑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맨 밑에 보시면 대장 등본 가져가고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등기 필증이 있죠. 이 사람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등기필증을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등기필 정보가 없는 사람이라면 등기필증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공하는 것이지 반드시 제공하는 건 아닌 거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등기필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는 위임장인데요. 위임장은 이제 갑과 을이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무사가 이 사람들의 대리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위임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장은요. 둘이 직접 가서 신청할 때는 위임장을 가져갈 필요가 없고 옆에다가 대리인 이렇게 쓰면 되겠죠. 대리인이 신청을 할 때요. 대리인이 신청하면 이 사람의 대리권이 정말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임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대리인에게 정말로 대리권이 있는지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위임장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네 번째 보면은요. 등기 신청 수수료 냈는지 확인하는 서면을 가져와야 되겠죠. 정말로 등기 신청 수수료 냈는지 안 냈는지. 그러니까 뒷면에 어떻습니까? 등기 신청 수수료를 적기 때문에 정말로 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안 내고서 여기다 기재만 했다고 해서 등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세금 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 이런 거 이제 구청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세금 냈다는 확인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세금 낸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들 어떻습니까? 다 증명하는, 정말로 했다는 증명하는 서면들이 다 첨부 서면으로 가져가는 거죠. 첨부 서면. 그 다음에 이제 맨 왼쪽 첫 번째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매매한 거 맞느냐? 자, 등기 원인. 그 등기 원인에 어떻습니까? 증명하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뭘 가져가느냐? 계약은 갑과 그리고 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떻습니까? 계약서를 가져가요. 계약서. 계약서를 가져갑니다. 우리가 매매한 거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계약서에는 이제 등기 뭐요? 매매한 날짜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과 그 일자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뭡니까? 계약서를 들고 와요. 계약서. 계약서.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들고 간다는 거죠. 다만요, 매매 계약서는요,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만 들고 가면 되는데,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약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갑이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요. 협조하지 않으면은 을이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단독 신청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단독 신청을 합니다. 혼자 가서 신청해요.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요, 계약서 들고 가서 단독 신청할 수는 없다고 했죠. 일단 뭘 가져가야 돼요? 내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판결 정보를 가져갑니다. 판결 정보. 근데 그 판결이 이제 확정된 판결이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확정됐으면요, 우리가 보통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요, 1심에서는 을이 이길 수 있지만은 1심에서 갑이 지니까요, 갑이 바로 항소를 합니다. 2심으로. 그래서 나는 판 적이 없다고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2심에서는 갑이 이겨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을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판결은요, 선고가 1심 판결에 1심 선고가 나면요,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이 일정한 상소 제기 기간 안에 상소를 제기해버리면요, 확정이 안 되고 계속 2심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정한 기간 안에요, 불복을 하지 않았어요.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이때만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를 못해요. 항소를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1심이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선고가 있다고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불복 기간이 있어요. 이 불복 기간 동안에 불복하지 않으면 비로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 자, 그러면은 선고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판결문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아직 확정도 되기 전에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싶어서요, 이 1심 판결문이죠. 선고하면 판결문이 나오겠죠. 판결 정본이 나옵니다. 판결 정본. 이 판결 정본 가가지고 이것만 가져서 등기를 신청하면은 이 사람이 이겼을지 졌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정됐다는 것도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결 정본 밑에다가 플러스해서요, 확정됐다는 확정증명서를 함께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면요, 확정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판결 정본 나온 다음에 법원 가가지고 확정증명서 떼달라고 하면은요, 확정됐으면 확정증명서 떼줄 것이고요. 이 사람이 불복해가지고 불복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럼 확정증명서 안 떼주겠죠? 안 떼주겠죠. 그래서 확정증명서 확정이 됐을 때만 이제 을이 이겨가지고 갑이 상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을로 확정이 돼버리잖아요. 확정이 되면 확정됐다는 확정증명서도 함께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판결 정보 밑에다가 확정증명서를 끼워서 와야 된다는 거죠. 끼워서 와야 돼요. 그래서 확정증명서가 끼워져 있는 판결 정본을요, 우리는 한마디로 확정 판결 정본이라고 합니다. 종이는 2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판결문하고 그다음에 확정증명서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두 가지를 합해서 확정 판결 정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확정 판결 정본을 가져와야 되지, 확정증명서가 없는 판결 정본만 가져오면 등기 안 해준다는 거죠. 확정도 돼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단독 신청할 때는 확정 판결 정본을 가져와야 된다. 확정 판결 정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법에서 제가 판결문, 판결서 그러면요, 다 확정 판결 정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판결문으로는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정이 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 정본을 들고 오는 거죠. 이게 이제 등기 원인 증명 정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으로 신청하면 매매 계약서 들고 오면 되는데 혼자서 올 때는 판결문 들고 오라는 거죠. 판결문. 이게 이제 첨부 서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들을 이제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책을 통해서 보죠. 책을 통해서 보시면요, 거의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죠. 신청 정보에서 34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필요적 기록 양가로 2번 여기서부터 봅니다.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필요적 기록으로서 먼저 부동산 표시를 기록한다는 거죠. 토지였을 때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기록한다는 거죠. 건축물까지는 우리가 볼 필요 없고 그냥 토지를 표시하는 부분이 들어가는구나. 그다음에 신청인이 들어가는 거죠. 신청인은 이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가 되겠죠. 신청인,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그러면은 법인은 일단 넘어가시고요. 사람이었을 때 자연인이라면 어떻습니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되겠죠.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게 되고요.
만약에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법인의 명칭, 소재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적게 된다. 이것은 생략을 하고요. 자, 오른쪽에 신청해 내가지고 두 번째 칸 보시면은 이제 대리인 신청할 때는 이제 대리인도 기록을 하고요. 대유 신청은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신청인 부분은 그냥 자연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둘이 신청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성명, 주소, 주민번호만 적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신청 밑에 보시면 등기 사항 해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등기 목적, 그다음에 등기 원인 일자 이런 거 적는 거죠.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를 적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위에 보시면 기타 해가지고 있는데요. 기타에서 첫 번째 보시면요. 등기 권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분을 적는다는 거죠. 지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했죠. 갑이라는 사람이 A, B, C 세 사람한테 소유권을 3억 받고 넘깁니다. 엑스토지를. 그러면 이 사람 들었습니까? 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지분을 적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동 소유에는 세 가지가 있죠. 공유하고 합유하고요. 총유 세 가지가 있는데 총유 같은 경우는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들이 공동 소유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비법인 사단 명의로 바로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지분 적는다 이런 말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비법인 사단, 교회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같은 경우 구성원들은 지분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다수결로 투표하는 것이지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지분이 더 많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요 교회 다니다가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냈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갈 때는 없습니까?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지 내가 헌금한 거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총유에 있어서 구성원들은 지분이라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비법인 사단 명의 교회 명의로 등기해버리기 때문에 교회 명의로 등기하면 되기 때문에 뭐 지분을 기록하고 이런 문제는 없겠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공유하고 합유가 있는데요. 자, 공유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지분을 기록합니다. 지분을. 합유도 지분이 있죠. 합유도 동업자들끼리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3억 출자했고 어떤 사람은 2억 출자하고 1억 출자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죠. 만약에 주차장 영업을 공동으로 하자. 공동사업을 주차장으로 한다. 그래서 이때 A, B, C라는 사람이 동업을 한다. 근데 이 사람이 3억을 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6분의 3. 이건 2억을 냈다. 그럼 6분의 2. 이 사람은 1억을 냈다. 6분의 1. 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수익도 이렇게 나눠 갖는 거죠. 지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합의도 지분들이 있고요. 공유도 지분들이 있는 거죠. 공유도. 자, 그런데요. 공유하고 합의하고 차이점은요. 자, 우리가 공유는요. 동업자들이 공동 소유하는 형태라 할지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 공동 소유하는 형태가 아닌 것은 다 공유라는 거예요. 다 공유예요. 공유는요. 어떤 경우냐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볼 일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위원회에 의해서. 공동으로 소유하면 다 공유가 됩니다. 합의 총유가 아니면 다 공유가 되는데요. 자, 공유였다 해보죠. 만약 A, B, C가 공유면 어떻습니까? A는 B가 누군지도 모르고 C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 집은 그냥 6분의 3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나머지 지분들을요. 누가 소유하든지 A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C는 어떻습니까? 자기 지분 D를 어떻습니까? 이거 만약 공유라면요. D한테 6분의 1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C가 소유하다 D가 소유하다 A, B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마치 주식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주식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처분하려면 어떻습니까? 지분이 등기가 돼 있어야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분이 있고요. 지분을요. 등기가 되어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공유 같은 경우는. 근데 합유는요. 만약 A, B, C가 동업자로서 합유하고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합유는 어떻습니까? 동업 계약에 의해서 합유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동업자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뭐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마음대로 탈퇴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동업자인데 A, B, C가 계약으로서 세 사람이 동업 계약을 했는데 이때 C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을 마음대로 D한테 팔아가지고 D가 동업자로 들어와 버리면은 A, B는 본 적도 없는 사람하고 동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유 지분은요. 자유롭게 처분이 안 됩니다. 자유롭게 처분이 안 된다는 거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합유 지분이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동의가 없는데도 처분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동의가 없는데도 처분돼 버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기 위해서요. 합유는 지분은 있지만 그 지분들을 등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처분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A, B, C가 공동 소유하는데 이게 합유면은요. 내부적으로는 지분이 있지만 이것을 등기는 못하게 해요. 등기해버리면 자유롭게 처분될 가능성이 생기니까. 근데 공유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지분을 등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특별한 말이 없으면요. 다 공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말이 공동소유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공유이기 때문에 공유라면은 지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요.
그럼 합유인 경우에는요, 지분을 기록하지 않고요, 그냥 A, B, C 합유 이렇게만 적어요. 그러니까 A, B, C 합유 이렇게만 적습니다. 따로 지분을 기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공동 소유하는데 이게 합유의 형태다. 그래서 이렇게만 적어요. 근데 공유일 경우에는 이렇게 정도요. A 뭐요? 6분의 3, B 6분의 2, 그 다음에 C 6분의 1 공유 이렇게 쓴 거예요. 공유일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을 하는 거고, 그러나 합유일 경우에는 따로 지분을 기록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유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목적, 등기 원인 일자 바로 밑에 했었고요. 그러니까 등기 목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등기 목적, 등기 원인 일자 적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니까 등기필 정보 이렇게 있죠. 등기필 정보. 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뭐 공동 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 문제 단독 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만 제공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고요.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갑의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자, 이건 권리증이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등기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등기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공동 신청 경우에 등기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가지고 의리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한다고 해보죠. 의리 승소 판결을 단독 신청하는데요, 이 사람 등기표 정보가 없잖아요. 제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공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요, 갑이 의뢰를 상대로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갑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갑이 단독 신청할 때는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 신청. 그러니까 보통 갑이 신청으로 들어가는 거죠. 등기 의무자가 신청인이었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의리라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되겠죠. 갑이 지목이 바뀌었어요. 지목이 바뀌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겠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할 때요, 그러면서 대장 들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따로 등기표 정보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할 때는요, 주민등록번호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지, 뭐 이렇게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등기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또 만약에요, 우리가 그냥 넘어갔는데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촉탁, 관공서의 촉탁이에요. 근데 관공서가 촉탁하는데 거짓말로 촉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그 진정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따로 등기표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들끼리 공동 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요, 기본 강의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만약에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한다 그러면 갑의 등기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까지만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등기표 정보가 무엇인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 해가지고요, 기타에서 관할 등기소, 신청서에는요, 등기소마다 관할이 있기 때문에 관할 등기소를 표시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신청하는 날짜 적겠죠?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신청서 적을 때는 항상 신청 일자 쓰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시면 거래가액이겠죠. 거래가액을 적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바로 이것에 플러스 뒷면에 있는 등기필 정보.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각종의 등기에서 기록사항은요, 우리가 뒤에서 하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넘기시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등기 할 때 제공해야 될 첨부서면들이 나옵니다. 첨부서면이 나오는데 3번은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에서요. 가운데 있는데 그건 옆에다가, 이건 첨부서면이 아니죠. 옆에다가 신청정보라고 쓰시면 돼요. 이건 신청정보예요. 지금 섞여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등기필 정보는 신청정보이지 첨부서면이 아닌 거죠. 첨부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이건 신청정보다. 이건 신청정보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첨부서면들입니다. 첨부정보들이에요. 그럼 첨부정보를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하나하나씩 보는데,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는 잠시 쉬었다가 첨부서면들을 좀 보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